안녕하십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고석규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개월에 걸쳐 총 18차례의 전체 회의, 수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그리고 워크샵 등을 열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다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정화 사건으로 명명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 통합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해서 역사의 해석과 서술을 하나로 강요하려는 시도는 다양성의 존중과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대다수 국민과 역사학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위법 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필차조차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된 국정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화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는 심하게 훼손되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역사학자는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2017년 5월 31일 국정교과서는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였으며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국정화 반대운동의 결실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그 연장선에서 출범했습니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나아가 잘못된 정책 수행이 가져온 결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이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 보복이나 특정한 정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고 후대에 반면 교사의 교훈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교육부 관련 문건 복원과 관련자 면담을 통한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새누리당, 교육부, 산하기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추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개입했습니다. 좌파 척결이란 정치 아젠다를 내세워 국정화에 부정적인 대다수 역사학계와 교육계, 국민을 좌파, 편향된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했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 등은 위법, 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까지 동원해서 국정화 정책을 강행했으며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에까지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 보급을 시도했습니다. 교육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동조하여 국정화 논리를 적극 홍보하고 국정화 추진과 실행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국정화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많은 위법, 부당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교육부는 불법적으로 국정화 비밀 TF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홍보 광고를 협찬 형태로 편법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홍보 용역업체 수미디어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국정화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가기관과 관변단체 일부 친정권 교수, 교사를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확인됐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차떼기 사건을 비롯해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우려해 학자들의 순수 학술 행사인 전국 역사학대회를 물리력으로 방해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국정화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문 내용에 직접 개입했고 여론조사 비용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국정화 지지 신문 광고를 낼 것과 교육부가 시민단체 명의로 리플릿을 배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여당 의원에게 국정화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 발언자료, 방송 출연 시나리오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와 역사 교사의 국정화 찬성 기고를 언론에 실도록 유도하고 일부 언론 기고문은 교육부 담당자가 작성하거나 수정해 전달하는 등 언론 기고문 기획 및 대필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화 지지 교수 연구 기관장 교육계 원로 성명 발표를 지시했고 교육부는 국정화 지지 102인의 교수 성명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와 유사하게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화 반대 학자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지원 사업에서 불법적으로 배제하고 지지학자에게는 지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예산을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전체가 청와대의 국정화 지시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치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있고 핵심 당사자인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반발이 강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전부 좌편향이라거나 국정화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등의 극단적 견해가 잘못이란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최소한의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련자들은 단지 청와대 지시, 장차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많은 위법, 부당 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무를 잊어버릴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견제하면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는 요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교육부가 앞으로 조직 문화를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조사위원회는 국정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정책적 개선 방안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전히 남아있는 초등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폐지를 포함해 교과서 발행 제도와 관련된 개선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과 교육 과정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민주사회의 실현,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방향에 맞추어 개괄적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교과서 검정은 탐구와 논쟁이 가능하고 다양성과 개성이 보장되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역사인식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교 역사 교육이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되어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주요 역사 관련 학회, 역사 교사 단체들 간의 협력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역사 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역사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역사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거버넌스의 주관 기구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9년 동안 뒤틀린 역사교육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국정화 사건이 빚은 적폐를 청산해 역사교육 정책을 일신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역사교과서 발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와 조사팀은 지난 7개월 동안 폭넓은 조사 활동을 진행한 결과 많은 위법, 부당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정화 사건에서 본질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이미 다른 불법 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청와대와 국정원 문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 국정화 추진에 관여된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여전히 미진함이 있습니다. 또 자리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일부 관계자들, 즉 교육부의 장차관과 고위공무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은 대면 조사 대신에 서면 조사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 조사권이 없는 조사위원회와 조사팀으로서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민간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발표에 포함된 주요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국정농단 사건에 크든 작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사법 처리와 신분상 조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활동 기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그동안 이루어진 조사 활동의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백서로 발간해 앞으로 교육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다시는 국정화 사건과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역사적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간단히 덧붙이고자 합니다. 국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적, 민형사적, 헌법적 책임 등 실정법 위반이 있는 경우 이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윤리적,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정법에서는 비켜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의 몫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서 그 책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론 조작은 물론 온갖 물리력,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정화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저지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끌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열게 한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집단적 현명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힘이 최후의 방화벽이 되어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든든하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의지야말로 재발 방지에 확실한 장치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제 역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네,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